안녕하세요. 대치동에서 입시 컨설팅을 하고 있는 길에듀의 정환입니다. 자, 오늘은 학부모님과 수험생들이 많이 질문을 하는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 통지표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좀 이해하기 힘들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현재 보고 있는 이거는 문과입니다. 문과 과정이고, 여기에서는 국어에는 합법과 작문, 수학에는 확률, 통계, 탐구에는 생활과 윤리, 지구과 일, 독일어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부모들은 내 점수는 어디 가고 왜 표준 점수가 나와 있을까? 나는 정말 너무 이해하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분율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1%부터 100%까지 이렇게 숫자가 높은 게 잘한 겁니다. 그래서 93%, 95% 등급 쉽죠? 2등급, 2등급, 영어는 1등급. 자, 바로 밑에 있는 게 바로 이과과정입니다. 이 학생은 언어와 매체를 보고 등급은 3등급을 받았습니다. 백분율은 88%, 수학은 기하를 보고 백분율 99%, 1등급이죠. 잘했습니다. 오늘은 좀 잘한 학생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 그나마 왜냐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탐구는 화학을 보고 생명과학.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표준 점수는 무엇을 의미를 할 것인가? 나의 점수는 대체 어디로 갔는가? 라는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점수는 수능에서 보았던 점수는 바로 원점수입니다. 그러면 표준 점수가 있고 백분율 있고 요 만점을 넣은 거는 제가 넣은 겁니다. 한국사 만점은 50점이고 국어는 100점이고 수학은 100점이고 영어는 100, 탐구는 50점, 지구과학도 50점, 독일어 50점, 50점 만점이라는 거죠. 이과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과 과정도 마찬가지라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되는데 대체 원점수는 표기되지는 않고 우리는 표준 점수, 백분율, 등급만으로 수능 통지표가 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가 포인트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표준 점수는 무엇인가? 표준 점수가 나와 있죠. 표준 점수. 그럼 표준 점수는 왜 만들었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언어 A라는 과목이 있고 B라는 과목이 있는데 언어 학생은 국어를 90점을 받았고 B라는 학생은 다른 과목을 선택을 해가지고 어, 합법과 작문을 하죠. 얘는 언어와 매체. 합법과 작문을 85점을 받았다. 이거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A라는 학생이 언어와 매체 90점을 받은 애가 더 잘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평균을 봐야 되는 거죠.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를 봐야 됩니다. 평균이 만약에 언어와 매체 A라는 과목이 80점이 나오고 표준 편차가 만약에 20점이다 치고 여기는 똑같이 80점이고 표준 편차는 5점이다. 그렇게 되면
이 B라는 학생이 더 잘했다는 거죠. B라는 학생이 더 잘한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B라는 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A라는 과목을 선택했을 경우 원점수가 높죠. 그러면 약간 좀 B라는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이 좀 불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표준 점수를 들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표준 점수에 대한 가장 큰 장점. 원점수 대신에 수능 응시생 평균 간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 편차에 의해 가지고 표준 점수가 수능 성적표에는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표준 점수는 선택 영역 간의 난이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표준 점수가 높을수록 무리하고 선택 과목 국어와 수학에서 똑같이 원점수 100점을 받은 수험생이라도 그죠? 선택 과목의 난이도에 따라 두 과목의 표준 점수는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험 난이도가 올라가면 표준 점수 최고점이 상승이 되고 하락이 되면 평균이 상승돼 가지고 표준 점수 최고점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요거는 표준 점수는 어떻게 구하는지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표준 점수를 표현한 이유라는 겁니다. 원점수 전체가 전체 어느 위치에 해당되는 건 모른다는 거죠. 난이도가 다르고 응시생 집단의 규모와 성격이 달라가지고 원점수 자체로는 점수의 우열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능 통지표에서는 상대적 서열을 나타내기 위해서 영역별 비교가 가능해야 되는데 이 변환한 점수가 바로 표준 점수랍니다. 그럼 표준 점수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영역별 난이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 쉬운 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보다 표준 점수가 더 높게 나오죠.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했죠. A라는 과목과 B라는 과목. 자, 수능 성적표에는 원점수가 기재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표준 점수와 백분율, 등급원로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에는 수능 최저 등급이 중요하지만 등급이 중요하죠. 정시에는 등급보다는 요 표준 점수와 백분위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정시에서는 일반적으로 표준 점수, 요 점수를 기반으로 해서 신입생들을 선발합니다. 대부분 서울 소재 수도권 주요 대학은 국어와 수학, 영어 영역은 표준 점수는 그대로 반영을 하고 탐구 영역을 우리가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하고 있다. 대체 이 표준 점수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구합니다. 국어는 원점수는 100점이죠. 100점이고, 문항세는 45문제, 수학은 30문제, 탐구는 20문제, 수학은 100점 만점입니다. 탐구는 50점 만점. 자, 그러면 이 표준 점수를 원점수에 있는 이 표준 편차도 있고, 그죠? 있습니다. 평균값도 있고, 이걸 우리는 표준 점수로 변환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평균을 100으로 잡고
표준 편차를 20으로 전환시켜 가지고 어떤 과목이 잘했는지 어려운지를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표준 점수입니다. 그러면 수학은 100이고 탐구는 50점입니다. 표준 편차는 10점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했냐면 국어의 수학의 계산법입니다. 표준 편차를 나눠주고 우리가 원점수에서 평균을 한다는 거죠. Z는 이것으로 생각합니다. Z는 시그마 분의 X 빼기 M. 그죠? 요게 우리가 이제 변압 통계학에서 배우는 건데 요 공식이랍니다. 곱하기 20을 한 이유는 표준 점수를 20으로 잡자는 거죠. 20 잡고 평균은 100으로 잡기 때문에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탐구 영역은 곱하기 10입니다. 표준 편차. 10 더하기 50으로 했다는 겁니다. 자, 평균은 100이고 국어 수학 영역은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20이고 탐구 사회과학 직업 영역은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10입니다. 이러한 표준 점수를 우리는 구한 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기에 나와 있죠.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보냐면 100점으로 생각을 하자. 100으로 생각해서 131점이면 아하, 나는 평균보다 좀 높구나. 그러다 보니 100분율은 93%죠. 등급은 2등급. 확률과 통계를 한번 보죠. 이것도 마찬가지 평균이 100이죠. 요거는 137을 받았죠. 아하, 평균에서 나는 37점이 높았구나. 그랬더니 95%가 나왔습니다. 좀 쉬웠어요. 2등급이 나왔고 영어는 1등급이 나왔습니다. 영어는 조금 이따가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백분율은 75%. 생활과 윤리입니다. 생활과 윤리. 이거는 50점 기준입니다. 50점. 평균이 50이니까 53점을 받았죠. 그럼 아하, 평균에서 나는 3점을 더 받았구나. 그죠? 표준점 수니까. 그러니까 4등급이 나왔다. 지구과학은 64점이죠. 이것도 50점에서 14점을 더 받았기 때문에 2등급이 나왔다. 독일어는 2등급. 자, 100분이 우리가 숫자가 클수록 우리는 점수가 높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95%가 표시에 되어 있으면 위에서부터 상위 5%라는 겁니다. 5%. 여기에서 우리가 동점자가 엄청 많습니다. 동점자. 그죠? 동점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대학에서 동점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생각을 해서 표준 점수를 가지고 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등급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등급은 구간별 성적입니다. 구간별 성적. 이 등급은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가? 그죠? 2등급이 있고, 2등급이 있고, 수학은 2등 받았습니다. 영어는 1등급을 받았다. 수능 응시생을 총계 구간으로 나눠준 게 바로 등급이 납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상위 등급이고, 영역별 상대평가, 절대평가 여부에 따라서 평가 기준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국어, 수학, 탐구는 1등급부터 9등까지 나눠지는데 이때는 이 과목은 상대평가입니다. 4%, 7%, 12%.
17%, 20%, 17% 이렇게 나오죠. 여기가 바로 평균이죠. 평균일 때가 37%가 나오고 있습니다. 37%. 절대 과목 영어입니다. 90점 이상은 무조건 1등급을 줘버립니다. 80점 이상은 무조건 2등급. 그러다 보니 여기에는 같은 등급, 2등급이라는 게 동점자가 엄청 많겠죠. 그죠? 2등급, 3등급, 60점 이상 받으면 4등급이 되고 30점 이상 받으면 7등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번 보죠. 절대평가, 한국사와 제2외국어입니다. 제2외국어. 여기에서는 약간 좀 달라지는 게, 한국사는 등급, 점수가 1등급은 10점입니다. 제2외국어와 한문은 5점을 1등급으로 주는 거죠.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럼 9등급도 마찬가지. 여기에서 5점을 줬죠. 5점. 그렇다면 이게 10점이죠. 결국에는 한국사는 전반적으로 1등급 아니면 2등급에서 표준 분포가 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제2 외국어는 5점씩 5, 5, 1등급, 2등급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등급 컷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고려할 사항입니다. 정시에는 수능 성적표에 기재된 점수를 활용해가지고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원점수, 편점수, 백분위, 등급 등 용어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정시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 학교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가중치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한 가중치에 따라서 대학 환수한 점수를 추가로 확인해야만 합격과 불합격에 대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